여러분,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8억을 내야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차명계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을 썼을 때 대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 끔찍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차명계좌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뉴스에서 보는 대기업 회장님들의 비자금 사건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에이 저런 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진짜 쉽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런 재벌 회장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묵묵히 자기 가게를 운영하시던 한 평범한 자영업자 사장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그분한테 실제로 닥쳤던 일입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사장님이 개인적인 신용 문제 때문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쓰기가 좀 곤란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랑 상의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장님은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길을 택하고 만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5년 동안 총 10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신고되지 않은 매출, 그 총액이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요, 이걸 딱 보고 이 10억 원 전부 다 사업해서 번 돈이네 라고 보고 세금 계산을 시작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장님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저 10억 벌었습니다 하고 신고했다면 세금이 한 5억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 즉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냥 늦게 냈다고 붙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추가로 붙는 가산세만 무려 3억 원. 왜냐? 국세청은 이걸 아차 하는 실수로 절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장님 손에 쥐어진 세금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약 8억 원. 네, 10억 벌어서 8억을 세금으로 내라니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세금 폭탄이 터져버린 순간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 막대가 5년 동안 번 총 매출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막대, 내야 할 세금이 8억 원. 와, 진짜 벌어들인 돈 거의 전부를 그냥 세금으로 다 뱉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까지 불어날 수가 있죠? 그 비밀은 바로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무시무시한 제도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쓴다는 것 자체를 그냥 깜빡한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 작정하고 세금 떼먹으려고 했네? 이런 아주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산세율보다 훨씬 무거운 40%짜리 징벌적 가산세를 그냥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세무서가 너 세금 내 라고 할 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 거예요. 보통은 5년이거든요. 하지만 차명계좌 사용 같은 부정행위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2배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까마득한 10년 전 거래까지 싹 다 뒤져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섭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였을 경우고요. 만약에 법인, 그러니까 회사 대표였다면요.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일단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번 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 대표가 개인적으로 빼돌렸네 라고 봐서 대표 개인한테 소득세를 또 물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이러면 총 세금은 9억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만 내면 다행일까요? 천만에요. 만약 탈세 금액이 너무 크다, 이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끝나고 이분을 검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죠. 재판받고 징역형이나 정말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쓰는 거지? 그리고 국세청은 대체 이걸 어떻게 귀신같이 다 알아내는 걸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국세청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 말이 한결같아요.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제보입니다. 네, 신고죠. 누가 할까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같이 일하던 직원, 거래처, 심지어 친구나 가족까지.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바로 국세청으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아예 직업으로 삼는 새파라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70개가 넘는 차명 계좌를 신고하기도 했다니까.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이미 일이 터져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차명 계좌 쓰신 것 같은데 해명 좀 해보세요 하고 연락이 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착해야 합니다. 우선 그 통장에 찍힌 모든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업 매출이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빌린 돈입니다. 이건 부모님한테 받은 돈입니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 없는 돈을 철저하게 골라내야 하고요. 그 다음엔 반대로 출금 내역을 봐야죠. 사업 때문에 분명히 돈을 썼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주장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계약서, 이체 확인증, 차영증 같은 명확한 증거 자료를 딱 붙여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세청은 일단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은 100% 매출이라고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인 내가 이건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용으로 나간 돈이 맞습니다. 라는 걸 스스로 직접 증거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차명 계좌 썼다가 걸리면 그 페널티는 그냥 재정적으로 파산 수준입니다. 둘째, 이거 절대 남의 얘기, 재벌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장님들한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은 금물, 제보 등으로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문제가 터졌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차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6년 동안 국세청에서 일했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한데 증거가 없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사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돈까지 전부 매출로 잡혀서 엄청난 세금을 막고 그 후회와 원망을 토해내던 납세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차명 계좌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